안녕하십니까. 교계아고라 진행을 맡은 교연합신문 차진태 기자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지난 9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등록자들의 서류 심사가 마무리되고 기호 추천까지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 기호 1번 엄기호 목사, 2번 서대천 목사, 3번은 김노아 목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한기총 선관위에서는 각 후보들 모두 대표회장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각 언론들의 후보 자격 문제 제기가 매우 무색하리만큼 별다른 잡음 없이 후보 확정이 이뤄진 것인데요. 이에 앞으로의 언론 양상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대표회장 선거 레이스가 막이 올랐는데, 이에 지난 토론에 이어 이번에도 함께 얘기를 나눌 세 분의 패널들 모셨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미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 우리 패널들에 대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선관위의 후보 확정에 이어서 기호 추천까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매우 무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것인데요. 지금까지 전투전을 봤을 때 각 후보들의 선거 판세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리 황 박사님부터 하실까요? 예. 며칠 전에 세 후보들이 등록을 했는데 김노아 목사는 한국교회 대형교단들이 기독교 정신을 망각하고 대형교회 교단 중심은 귀족교단으로 또 군소교단은 천민교단으로 나누어진 상태라고 얘기하면서 한기총의 적폐 청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공약을 또 내세웠고요. 엄기호 목사는 한기총이 지난해 계속 소송전으로 치달아서 이제 더 이상 신본주의로 가야 되고 소송전은 그만 멈추고 한기총은 내실을 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대천 목사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건 없지만요. 그런데 이분이 한기총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미 추락해진 한기총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나겠다는 그런 의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선거 판세는 공청회가 나온 다음에 이들에 대한 공약을 분석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그 각 후보에 맞는 그 선거 전략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네. 김노아 목사의 귀족교단, 천민교단, 네. 구체적으로 어딜 말하는 걸까요? 예, 지난 21대 22대 이렇게 이용훈 목사가 한기총을 운영해 오면서 사실상 군소교단들이 소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소교단들이 한기총 내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거의 한기총은 이제 여의도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한 듯 보여서 군소교단들이 사실상 그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훈 목사가 한기총 의장을 하면서 주로 한교총, 한교연 이러한 대형 교단들이 있는 연합 단체와만 서로 교제하고 또 연대하려고 해서 사실상 군소교단들이 아주 소외되었던 그런 이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저기 이제 서대천 목사님은 저기 어떤 그 공약은 안 나와 있지만 적폐 청산하는 것은 이제 그 근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획의 그 모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실은 저기 이제 이렇게 저기 서류가 다 이제 통과됐잖아요. 뭐 그거 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점은 뭐가 이제 발생되어지면요. 이제 부정되어져 있던 일들이 누가 어떤 사람들이 기소를 한다면 굉장히 그 시끄러운 일들이 난파전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저기 잘 이렇게 그 선관위들이 잘 통해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진다면 한국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사실 지금 패널분들께서 쉽게 선거 판세를 예상하지 못하는 거는 뭐 아직 선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견 발표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이 안 된 상황이라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당초 우리
기자들이 예상했던 선거 판세는 사실 여의도 대 비여의도 대 구도였습니다. 양자간의 구도였는데 이 부분에서 변수가 생겼어요. 일단은 서대천 목사라는 또 한 분의 등장을 해서 3파전이 됐고요. 여기에서 또 여의도 쪽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장열 목사가 아니라 엄기호 목사가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 구도에서도 그럼 과연 여의도 대 비여의도 구도가 통하는지, 그 구도가 아니면 어떤 구도로 우리가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문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여의도와 비여의도의 구도는 당초 양자 대결에 있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그 일부 언론에서 그 예측을 하고 그걸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구도는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가 여의도와 비여의도로 만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그 사전에 그 네거티브 전략이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그 여의도에 몰려있던 표들이 여의도와 비여의도로 갈름으로 인해서 군소교단표가 결집하면은 반양상, 즉 여의도 반대편으로 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네거티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몰고 가려 하지 않았나 싶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그 양상을 만들어가는 그 후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이들이 그 공정한 선거 선서까지 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그 선거 구도는 그런 그 여의도니 비여의도니 그런 그 대결 구도보다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로 서서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나간다면은 이번에 선거가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국장님 말씀을 보면 특정 후보가 반여의도 정서를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전략은 상당히 그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지는데요. 군소교단들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서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3명의 후보가 그 출마의 변을 통해서도 한기총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명제는 모두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여의도와 비여의도 구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3명의 후보 중에 또 한 명의 후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구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선거 전략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총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대 비여의도 그런 구도보다는 한기총을 어떻게 바로 세워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명제를 두고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기호 추첨에 앞서서 각 후보들이 클린 선거를 맹세하는 서약서를 작성키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미 각 후보들 간의 상대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후보들의 네거티브, 주요 쟁점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 박사님. 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김노하 목사 측에 대한 네거티브한 이제 상대 후보들이 김노하 목사를 이제 보는 그런 이제 네거티브한 전력은 이제 교리의 문제죠. 교리의 문제가 계속 그 언론에서 이제 회자되어 왔었는데 만약에 교리의 문제가 있었다면은 작년 선관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선관위에서는 은퇴 여부 문제로 이렇게 후보를 사퇴시켰고 교리의 문제 갖고는 전혀 거론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이번 선관위에서도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김노하 목사에 대해서 교리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기총 스스로 정체성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인 이사하면서 또 4년 전에 한기총 회원으로 가입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신천지 반대 척결 운동에 가장 앞장선 인물로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리 문제로 거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기호 목사에 대한 네거티브한 전략은 좀 전에 문 기자님이 지적했듯이
여의도 대 반여의도 이렇게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서대천 목사에 대해서는 계속 그 반대측 사람들이 소속 교단의 문제로 후보자 자격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소속 교단이라는 게 그 앞에 한기총 소속 교단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하자가 없는데, 얼마든지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자 소속교단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고, 또 이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판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속교단 여부로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소속교단의 문제, 교리의 문제, 여의도의 문제가 이렇게 네거티브한 선거 전략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국자님, 이미 선관위에서는 후보 자격을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자격에 대한 네거티브들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학생초를 조금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그 학생초를 보면 선관위와 천서위원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모든 서류를 저기 받아서 다 통과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를 합니다. 천서위원한테. 선생님 보고를 하면 거기에 이제 그 부정부패라든지 잘못된 거라든지 그러면 거기서 퇴출시키죠. 아웃을 시키죠. 그럼 모든 권한을 다 그 후보의 그 자격을 잃어버리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여기에는 여기 그 우리 그 선거 규정을 보니까 구조 1항, 2항 보니까 걸려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군가는 반드시 이제 기소할 것이고 고소할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선관위들이 굉장히 이제 난감을 통할 이제 예상이 되죠.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뭐 양자구도가 이제 뭐 저기 여의도와 반여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으로 통해서 저기 그 양자구도는 서대천 목사와 저기 엉겨 목사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에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 법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각서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조항의 모든 것은 지금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 각 후보들의 네거티브 쟁점을 보면 그 중에서 김노하 목사에 대해서는 당초 은퇴 목사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법으로서 그 부분은 사실 판명이 됐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교리적인 문제, 이단적인 문제지만 그거는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기총이 자가당 측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거는 서대천 목사의 후보 자격 문제예요. 과연 합동교단, 행정보류단교단에서 추천한 것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 국장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한기총 그 선거, 그리고 그 선거 관리 규정, 그리고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일단 서대천 목사가 저 후보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이번 서류 제출한 걸 보면은 전혀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후보가 이제 그 서대천 목사를 향한 그 네거티브 전략, 그러니까 그 후보 자격 문제,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미 이 부분은 한기총 선관위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했고 거기 관련 서류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큰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총회에서 논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이미 선관위에 부여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각 후보들의 자세가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선관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기총 선관위는 이미 지난 1월 대표회장 선거에서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한 차례 보였는데요. 사실 한기총 사태가 이렇게 번진 데 있어서는 한기총 선관위의 잘못도 상당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관련해서 먼저 지난 선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 박사님, 지난 대표회장 선거가 파행되는 데 있어서 선관위 역할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김노하 목사랑 이용훈 목사가 두 명이 출마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일방적으로 김노하 목사를 낙마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알겠지만은 교단에서 사임을 했다는 것이죠.
아들한테 물려주기로 하고 당회록에 다 이제 서명도 하고 또 주보에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것이 또 언론에 공개되면서 한기총 선관위에서는 뭐 은퇴한 자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후보 자격을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그때 선관위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언론이나 그런 외적인 자료나 이런 데 국한하기보다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봤어야 되는데 당시 그 김남원 목사 교회의 사무총장격에 해당하는 송재랑 목사가 한기총 그 사무실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불러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탈락을 시켜서 결국 법원에 가서 김남원 목사 측이 승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 헌법에 자신들 교단 헌법에 정년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한 번도 노회나 총회에서 사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법원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관위가 이거는 굉장히 실수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제가 이렇게 어떤 뉴스 나온 영상을 보니까 새 후보가 누가 이제 진다 하더라도 민의 형사상 조처를 취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가 전에 무조건 승복을 하기로 불법이든 합법이든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요. 특히 엄기호 목사 같은 경우 공약은 아니겠지만은 자신이 더 이상 한기총이 소송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으므로 아마 이제 법적으로까지는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문국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 지난 선거가 파행되는 데 있어서 사실 선관위의 그 판단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쉬운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후에 언론 양상이나 일반적으로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거는 양 후보 간의 경쟁,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사실 반여의도 정서가 훨씬 더 굳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게 사실 후보들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선관위 문제였을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차적으로 선관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 판단이 되어집니다. 선관위가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은 간과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김노아 후보 측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오해 살 만한 그 요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합 측 재심 위원회에 제출한 그러한 관련 서류들을 비춰보았을 때, 아마 선관위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목회자로 판단을 했을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 혹은 교단 관계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현장에서 사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간과했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관위와, 후보자 모두가 이 부분은 간과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노아 후보 측에서는 본인들이 그러한 선거 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다는 거,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못했던 걸로 파악되어집니다. 예. 사실상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는 지난 선관위에 비해서 이번 선관위 역할이 이번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번에는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유 국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옳게 이제 끌고 나가면 별탈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부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교단에서 고소권이 없으니까, 증거는 있어도 고소권이 없으니까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게 뭐 손을 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해야 돼요. 선관위에서는. 왜냐하면 그 천석위원회 있으니까 사실은 선관위에 또 조사위원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조사하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불법이라면 청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적폐청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정직하고 옳음을 가지고 이 부정부패를 불법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믿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가슴이 아프고요. 또 많은 우리 국민 대상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교회에게는 굉장히 실망을 주는 또 역사적으로 아픔을 남겨놓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럽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선관위가 지난 그 선거 이후에 사회법에서 패소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난을 온몸으로 감수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조금 몸을 사리지 않을까 하는 조금 우려가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사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과 합법 이것을 정해야 되는 선관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 누구의 어떤 입김이나 눈치도 보지 않을지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황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선관위가 3명의 후보를 무난히 출마 후보자를 결정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리적 이유. 선관위가 계속 소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누가 한 명 탈락시키면 또 나를 왜 탈락시켰느냐. 먼저 김나화 목사 사건처럼 계속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은 선관위가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세 후보를 같이 나가서 대신 선관위가 정한 것이 서로 이제 서약을 한 것이죠. 누가 이제 패배하거나 탈락해도 나중에 선거에서 저도 민형사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은 이제 선관위가 법리적 부담을 갖지 않겠다는 이유죠. 또 하나는 이제 재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한기총의 재정이 사실상 고갈이 된 상태라 직원들이 월급도 받기 어렵다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 후보가 1억 5천만 원씩 등록비를 내니까 그럼 4억 5천만 원이 돼서 한기총의 나름대로 재정이 조금 이제 안정되는 그런 이제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세 번째는 뭐 또 조금 다르지만 선관위가 가능하면은 선한 경쟁을 하자,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래서 자신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맡겨두자. 총회에서 실행위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자. 그래서 선관위가 최대한 자신들의 부담을 덜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치열하게 대표회장이 누군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분의 임기는 고작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반쪽짜리 대표회장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비는 말씀하신 대로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꼭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5개월밖에 되지 않는 반쪽짜리 대표회장을 꼭 해야만 하느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번 대표회장 회기가 그렇게 무리하게 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기총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앞에 가려진 뒤에 우리가 무엇을 못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기총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한기총이 표대를 잃어버리고 그 순탄한 항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군소교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그 남은 5개월이 상당한 그 한기총의 항배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상당히 응집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후보 모두가 우려하는 것은 일단 한국교회 통합을 모두가 찬성하지만 한기총 중심의 통합을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세 후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앞서 통합을 추진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한기총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갈급함.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월, 남은 5개월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당장에 다음 달에면 일제히 장로교들이 정기총회를 하게 되고 한국교회 통합에 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은 한기총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갈급함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이 작용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금을 내고도 한기총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반쪽짜리 대표회장이지만 지금 여실히 진행되고 있는 교계 통합에 대한 향방을 결정할 그런 대표회장 자리가 이번 회기에서 결정될 것 같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유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이제 요소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회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한기총이라는 연합단체는 교회 연합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로죠. 그러니까 국가대의 기독교, 그 통로할 수 있는 대학률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일이잖아요. 근데 과거사를 보면 초창기에는 그런 대로 잘 이끌어 왔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약간 이게 흙탕물이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통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만의 이익을 취한 무리 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상, 또 이게 무너지는 이 찰나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어떤 응집력, 그 응집력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황 박사님은 네. 어떠세요? 지금 한기총 선거를 앞둔 총대들의 표정에서 한기총을 개혁하겠다는,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총대들이 어떻게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분명히 한기총은 지금 사실상 군소교단의 집합체인 분기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이게 한기총이 해석할지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또 이것이 더 흩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근데 적폐는 이제 청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다시피 지난번에 이광수 목사께서도 10억을 쓰면 떨어지고 20억을 쓰면 된다는 그러한 이제 말을 얘기해서 굉장히 한기총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상 한기총은 근권 문제에서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상 선거할 때마다 또 중간 계층들이 철새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굉장히 또 금품도 또 받았고 또 요구했고, 이런 것들이 한기총의 실상인데, 지금 이제 한기총이 뭔가 좀 개혁이 돼야 되고 또 총대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장 통합 같은 경우 지금 교리의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천주교 영성이라든가 천주교 신학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교단이 굉장히 난리가 났고, 또 특히 또 법리적인 정체성, 재판국 전원이 또 사표를 내는 등 아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교단에서도 장로교의 정체성을 세우자 이렇게 공약하는 후보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번에 총대들이 좀 개혁 정치를 발휘해서 한기총의 정체성을 세우자. 그래서 어떤 후보는 한경직 목사의 정신이 다시 부활돼야 된다. 그래서 전체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공통으로 드리겠는데요. 한국교회 정치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병이라고 말하면 바로 근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한국교회가 바로 한기총 선거의 근권 선거가 진행될지 진행되지 않을지 이것에서 촉각을 매우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세 분의 패널들은 한국교회 근권 선거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유성현 국장님, 그리고
황규학 박사님, 문병헌 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 국장님. 정말 어려운 그 시국에 우리가 그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하고요. 유권자는 이런 부패되어진 일들을 감시하고 선거인은 규정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한기총을 바르게 써보고 한국교회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단체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자, 우리 황 박사님. 예, 그 성경에 금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기총이 금과 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금과 은 때문에 한기총 자체가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기총은 금과 은으로 인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양심적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문 국장님. 네. 한국교회가 대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금권 선거에 있었습니다. 이번 한기총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기총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선거 관리 규정입니다. 3명의 후보가 이 선거 관리 규정을 지키기로 한 만큼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이러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유권자들이 문제인데요. 매년 그 반복되고 있는 유권자들의 그 향응이라든가 금품, 또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 전달되어지는 그런 방법은 한국교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19세기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클라크는 작은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큰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한기총 선거가 후보들도 총대들도 당장의 이권에 눈먼 그들만의 자리 다툼이 아니라 진정 한국교회와 한기총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지금까지 교계아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